네, 안녕하세요. 우연TV의 우혜원입니다. 오늘은 오메가3하고 크릴오일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면 더 좋을지 좀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쯤이었죠. 이렇게 TV만 틀면은 계속 이렇게 TV에서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뭐 크릴오일, 뭐 홈쇼핑 히트 상품이다. 크릴오일을 먹어야 된다. 뭐 크릴 영양 성분이 어떤 게 좋다. 뭐 인지질이 있어서 좋다. 뭐 아스타잔틴, 뭐 항산화에 엄청난 강력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나도 크릴오일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메가3 크릴오일 어떤 걸 섭취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왜 먹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오메가3하고 크릴오일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바로 이렇게 EPA하고 DHA가 들어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의 역할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혈관의 중성지방을 제거시켜주고 혈전을 용해시켜주고 그 다음에 뇌의 신경조직으로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고 이런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본질이다. 이것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PA하고 DHA 이 두 개를 합쳐서 오메가3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얼마나 섭취하냐에 따라서 섭취한 양에 따른 효과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하루 권장량이 500mg에서 2000mg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00mg 이상을 섭취했을 경우에 혈중 중성 지질과 혈행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00mg 이상을 섭취하면 건조한 논을 개선시켜주고요. 하루에 900mg 이상을 섭취했을 경우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로서 아예 식약처에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루에 500mg 이상부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낮은 경우에는 효과가 아예 없다기보다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런 효과는 조금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통 크릴오일 얘기를 하는데, 자, 이 크릴오일이라는 게 뭐냐? 바로 크릴 새우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새우가 아니고요. 아주 작은 그런 플랑크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크게 자라도 5cm가 안 되는 크릴오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크릴 새우는 펭귄과 고래의 가장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펭귄의 밥을 뺏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자, 이 크리올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창 유행을 할 때 마트에 가서 이렇게 다 사진을 찍었었어요. 정말 다양한 크리올이 많이 나왔던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뭐 인지질이 얼마나 함유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릴 오일을 판매하는 곳들의 장점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자, 처음에는 중금속으로도 안전하다. 그리고 인지질, 흡수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 가지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크릴 오일이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먹이 사슬에 있을 때 가장 아래쪽에 있는 먹이 사슬이기 때문에 비교적 환경오염 물질과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환경오염이나 아니면 중금속 오염이 안 된 상태에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인지질을 통해 흡수율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크릴오일 같은 경우는 물에 이렇게 녹아가지고 물 자체에 흡수가 되는 반면 보통 오메가3라고 얘기하는 생선오일 같은 경우는 물에 둥둥 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기름하고 물이 분리되는 건 사실 당연한 거죠. 근데 크릴오일은 그게 아니고 인지질이라는 성분 때문에 우리 물에 녹아서 흡수율이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인지질 덕분에 친수성이 높아서 체내 흡수율이 높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요. 사실 논문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같은 양을 섭취했을 때 생선 오일보다 크릴 오일이 약 1.5배에서 2배까지 혈액 흡수율이 높다라는 결론이 실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같은 양을 섭취했을 때 더 높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 인지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 세포막의 주성분이자 뇌에 함유되어 있는
그런 성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지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위쪽에 머리는 친수성이라 그래서 물과 친해요. 그래서 물 안에 이렇게 흡수가 되기 아주 좋은 그런 성분이 되어 있고요. 이 뒤쪽에 있는 소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과 분리가 되는 그런 성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인지질이라는 것을 조금 다른 말로 계면활성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계면활성제다라고 하면 조금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레시틴이 가장 계면활성제의 대표적인 물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물과 기름을 섞이게 만드는 게 바로 인지질이다, 계면활성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세포막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양쪽 끝에가 다 이렇게 친수성으로 되어 있는 물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에 흡수되기가 더 편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또는 이 아래쪽에 있는 마이셀처럼 양 겉에 모든 세포가 이렇게 친수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 안에 흡수가 되는데 훨씬 좋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지질이 있으면 우리 몸에 흡수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하고 흡수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이것도 사실 맞습니다. 자, 아스타잔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비타민C의 6000배, 코엔자임 Q10의 800배, 비타민 E의 550배의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짓말이 아니고 다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네 가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식품의 유형입니다. 자, 식품의 유형은 크릴 오일 같은 경우는요, 거의 다 일반 식품입니다. 자, 일반 식품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크릴 오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걸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모든 크릴 오일 제품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일반 식품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지만 제가 봤던 모든 크릴 오일은 일반 식품이었습니다. 자, 일반 식품이 뭐길래 이런 궁금증을 아실 텐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직접 사진을 찍었거든요. 일반 식품입니다. 일반 식품입니다. 일반 식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포장지에 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네, 실제로 제가 여기 대표적인 세 가지를 뽑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네이버 쇼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1등, 2등, 3등 제품의 크릴 오일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식품의 유형에 어유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식품의 유형에 어유라고 되어 있고요. 요 밑에 조그만해서 글씨 안 보이시죠? 이거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본 제품은 일반 식품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식품 또는 어유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건강기능식품하고 일반 식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건강기능식품은요, 건강기능식품 법을 따르고요. 일반 식품은요, 식품위생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조 허가에 있어서는요, 건강기능식품은요, 허가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심사를 봐가지고 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팔아도 된다라는 허가, 도장을 찍어야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 식품 같은 경우는요, 신고제예요. 저희가 이런 제품을 판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누구나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신고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표시 사전심이라든지 GMP 인증이라든지 기능성을 인정받은 거에 있어서도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인증을 받았지만 일반 식품은 그런 거랑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부작용에 관련돼서도 전혀 관리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장 큰 차이점은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된다라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일반 식품 같은 경우는 그냥 전통적으로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복분자라든지 마늘 엑기스라든지 뭐 녹차가루라든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식품의 유형을 조금 정리를 하면 허가받아서 판매가 되는 제품과 허가가 필요 없는 제품, 또는 데이터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 제품과 아직 연구가 미약한 그런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성분 표기의 의무가 있는 제품과 성분 표기의 의무가 없는 제품, 이것 중에 어떤 제품을 선택하실 것이냐, 소비자분들은 이것을 보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가 건강을 위해서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식품, 건강식품은 사실 일반 식품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강식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선택하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메가3 함유량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캡슐의 양이 1000mg이잖아요. 근데 EPA 플러스 DHA의 합이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안 적혀 있는 것도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요. 일반 식품은요, 표기에 의무가 없습니다. 표기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양심이 있는, 조금, 그래도 표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품들은요, 여기 보시면 1000mg에 150mg,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1000mg에 224mg이 들어있고요. 여기 위쪽에 있는 거는 아예 표기가 안 돼 있죠. 그리고 아래쪽은 캡슐이 무려 한 캡슐에 2000mg인데 합이 120mg밖에 안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얼마나 섭취를 해야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들을 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하루 최소 500mg 이상을 섭취할 때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양을 생각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을 조금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오메가3 함유량을 조금 보면요.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지금 섭취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하루 권장 섭취량이 1244mg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냐면요. 무려 여기 있는 캡슐을 8일치를 제가 하루에 먹어야 되고요.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5일치를 하루에 먹어야 이 오메가3를 하루 섭취한 것과 같은 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메가3에 비해서 크릴 오일이 그냥 제품 한 달치 가격만으로는 저렴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게 진짜 저렴한 걸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두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표기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래쪽 거 같은 경우는요, 120mg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 하루치를 다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무려 10일치를 매일매일 섭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아스타잔틴, 항산화 성분인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거는요, 아스타잔틴의 함유량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역시도 아스타잔틴 함유량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죠. 아래쪽에 두 개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아스타잔틴이 1087 마이크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600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숫자가 높다고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밀리그램으로 좀 표기를 해보면요, 이런 수치가 나와요. 0.1mg이 들어있고요. 0.06mg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 들어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이것도 실질적으로 조금 비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1일 섭취량 기준으로 봤을 때요. 여기 보시면 인지질이 들어있고 아스타잔틴,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6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항산화 성분으로 비타민 E가 80mg 들어있는데, 아까 얘기했을 때 아스타잔틴이 비타민 E보다 약 550배 정도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 안에 들어있는 비율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자, 무려 1333배의 차이가 납니다. 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는 거는 맞는데요. 들어있는 양으로 봤을 때는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오메가3 안에 이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이유는요, 오메가3 자체가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조금 불완전하기 때문에 쉽게 산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산패를 막기 위한 성분으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자, 이 항산화 물질이 충분히 들어 있어야 산패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섭취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금속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은 허가제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오메가3 같은 경우는요, 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납이라든지 카드뮴이라든지 수은에 대한 검출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 이 검출이 되면 이 오메가3를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기준들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찍혀져 있는 오메가3 같은 경우는요, 중금속에 대한 걱정을 조금 하지 않고 드셔도 물론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좋은 회사의 제품들은요, 그 회사 자체의 중금속 검사 기준을 아예 공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해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섭취하고 있는 회사는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식약처 같은 경우는 납을 3.0, 카드뮴을 1.0, 그리고 수은을 0.5 이상 검출이 되지 않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N사 같은 경우는요, 납, 카드뮴, 수은을요, 식약처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최대 30배 가까이 강력한 그 자체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체 기준을 가지고 이 이상 검출이 되면 출시하지 않겠다라는
자기 회사만의 그 검출 기준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비소라든지 PCB는 이제 환경 호르몬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이옥신 이 세 가지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해서 이 이상 검출이 되면 우리는 오메가3를 이렇게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믿고 섭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중금속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대장균과 같은 것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요. N사는 자체 기준으로 대장균뿐만이 아니고 살모넬라균까지도 검출 기준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릴오일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좀 안전하고 검증된 오메가3를 섭취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선택은 스스로 하셔서 제품을 잘 섭취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